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치설 지문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이 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갈래가 고전 수필이자 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설이란 것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필자의 체형과 성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글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지문 또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쓴이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낙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늙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이 늙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낙천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본다면 앞서 말했듯이 체형과 성찰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선인들의 예법 그리고 권위 있는 성현, 여기서는 주자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시를 삽입하여서 이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사유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쓸 때에 그 연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무술년이네요. 이 무술년에 내가라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내는 이 글의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내가 66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앞니 하나가 빠져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겠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니가 빠지니까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냐면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보니 눈물이 나려 하였다라고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나이를 따져보니 거의 3분의 3을 산 셈이다. 그러니 영구치가 난 뒤로 벌써 환갑이 되었으니 너무 일찍 빠졌다고 하여 한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 몸의 기능을 다하듯이 자신의 치아 또한 60년이 되었으니 이렇게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더구나 금년은 즉 이번 해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니 그러한 정상을 생각해보면 나처럼 이 빠진 귀신이 된 이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하며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었으며 또한 그렇지 않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가 빠진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가 빠진 후에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이 나와 있었고요. 원래 이 화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부터라도 아침 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화자는 책을 통해서 바로 삶의 지표를 삼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진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이 화자는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는 화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소리와도 같아서
빠르고 느림이 마디지지 못하고 맑고 탁한 소리가 조화를 잃고 치름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으며 팔풍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가 빠지다 보니까 그 소리 또한 맑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의 모양이 슬퍼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은 더욱 게을러져 갔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는 이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타고난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살았던 것을 바로 성찰하고 있는 모습이 그 다음 문단이 이어졌었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을 함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늙었음을 잠깐만이라도 잊으려 한다 해도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늙음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잘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겠다라고 바로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분수를 지켜야겠다라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부분에 보았는데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예법을 인용한다는 말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라고 해서 이러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말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옛날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권위 있는 성현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글의 필자는 늙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 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세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소리가 낭낭하지 못하니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늙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늙음에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시를 제시한다고 했었죠? 여기 한번 특징들을 함께 볼게요. 이어 그대 나이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것은 이라는 것을 바로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대하면서 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너는 온갖 음식 갖추어 맛보았지라고 바로 젊은 시절에 누린 영화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떨어지면 한낱 볼품 없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은 바로 젊은 시절의 화려한 모습을 비유한 것이고 한낱 볼품 없는 돌이란 바로 노년의 초라한 모습을 이와 같이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절로 그리 되는 일, 즉 늙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조용히 자취를 감춘 채 침묵 속에 내 마음을 지키려 하네 라고 표현하며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편안한 잠자리에 하나면 온갖 인연이 모두 부질없고 배를 채우는 데는 고기가 필요 없고 얼굴은 동안이 아니어도 상관없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즉 이 해당 구절은 바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늙음에 대한 초월의 인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문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내신 기출문제도 있으니 이 모든 건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